특별하게 외운다기보다는 공통역순의 케이스가 몇 종류? 두 종류가 있다 정도를 분리시켜둬라.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텐데? 되죠? 세모 길이가 표현이 되죠? 2분의 AB 사인 B인 각하면 나오죠? 얘 이렇게 2차 분형식 나오면 뭐부터 먼저 찾아줘야 돼? 얘부터 먼저 찾아줘야 돼. 뭐부터 찾으라? 근부터 찾는 거지. 그럼 중간고사는 이제 이랬다 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대략 알겠어요.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인 거고, 저희는 사실 이제 뭐 중간고사 정말 잘 봤으면 아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과연 우리가 기말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이제 기말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좀 궁금한 게 뭐냐면, 결국 그럼 이제 성적대가 이제 다르잖아요, 학생들이. 뭐 어떤 학생들은 9시험 때도 있을 거고 뭐 40시험 때도 있을 거고 20시험 때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럼 이걸 우리가 너무 디테일하게 갈 수는 없지만 그럼 50점 이하의 학생들, 그리고 50에서 80점, 80점 이상의 학생들, 이렇게 세 부류로 딱 나눠서 그러면 성적대별로 이제 저희가 기말고사를 이제 준비를 할 때 과목별로 좀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점수대별로 본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점수대별로 본 학생들의 기말에 대한 대비 책, 요거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한번, 이번엔 저희 김태형 팀장님부터 그럼 기말로의 학습대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지금 국어 학습대 책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을 나누지 않고 문학하고 문법을 나눠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상중하보다는 상하로 나눠 볼게요. 네, 상하. 상 한 70점대로. 네, 70점 이상. 네, 70점 이상으로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이해하는 방식은 잡혀져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 교과서 내용을 빨리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수능형을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러면은 최대한 내신 때 따로 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문학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로 정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관련된 연관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아, 이런 유형도 있구나, 이런 지문도 연계될 수 있구나를 많이 접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70점대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암만 수능형이라고 해도 교과서를 중심 틀로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부터 완벽하게 숙지를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70점대 이하 학생들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문법은 저는 수업할 때 문법은 얘들아 수학 공식처럼 익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의 틀을 익혀놓고, 일단 70점 이하 학생들은 이거부터가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정리하고 나서 이제 문제 푸는 과정을 접해야 되는 부분이고, 70점 이상 되는 학생들은 이 문법 체계가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그 체계를 수능형으로 응용할 수 있는, 좀 더 문제들을 다변화해서 풀어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학년보다는 일단 문학과 문법으로 분리를 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70점 이상의 학생들은 그래도 그거를 아주 못하는 건 아니니까 교과서 정리 같은 걸 빠르게 끝내놓고 나서 좀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수능형 문제에 대비를 하자. 근데 70점 이하의 학생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점수대가 조금 더 떨어지다 보니까 꼼꼼하게 교과서를 정리를 하자.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교과서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문법 같은 경우도 이제 70점 이상의 학생들은 문법 체계가 있으면 그 문법 체계를 익히는 단계가 이제 70대 이하 학생들은 그 체계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해놔야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걸 준비가 된 학생들은 거기서 아까 문학과 마찬가지로 연계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라, 적용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국어는 어쨌든 간에 문학과 문법 해서 이분화시켜서 결국 교과서냐 수능형이냐,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법은 문법은 이제 법칙이니까 이제 문법에 대한 내용을 익히느냐, 그걸 이제 좀 변화해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그러면 영어는 어떨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점수대로 먼저 끊자면은 85점에서 이제 위쪽으로 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은 대부분 오답이 나오는 영역이 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이나 문법에서 주로 오답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매번 시험 때마다 대비 때마다 제공하는 이 자료를 통해서 계속 독해 안에서 문법 그 풀이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틀린 게 있으면 이게 문법 법칙의 근거로 해서 이게 왜 틀렸고 이건 왜 문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런 사고 위주의 이제 공부를 하면 좋겠고 서술형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그냥 통장문 쓰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제 요약문 안에 빈칸에 있는 단어를 뭐 본문에서 찾아서 쓰라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장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 하루 안에 다 외울 수 있는 분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위권 친구들은 이제 텍스트를 보면 이게 문법적으로 좀 복잡하게 표현된 거를 어느 정도 인지는 하거든요. 또는 제가 이제 수업 때마다 이 문장은 뭐 예를 들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니까 요 틀을 좀 공부하면서 외워라라고 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지정돼서 외워야 될 문장이라든지 본인이 좀 문법적으로 약한 그런 문장으로 된 표현들이 있으면 스스로 좀 이제 장문하면서 연습을 해보는 게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55점에서 85점 그 사이 이제 중위권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 텐데요. 그 중위권 같은 경우는 객관식에서 보통 해석에서 오류가 나와요. 선지를 봤는데 자기가 몰랐던 단어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아예 해석이 내가 꼼꼼하게 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그냥 완벽하게 깔끔하게 되지 않으면 무조건 표시를 해서 본인이 먼저 다시 한번 한글로 쓰든 다시 입으로 내뱉든 한번 해석을 정확하게 해보고 그리고 반드시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통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단어 뜻이 뭐예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단어는 사실 본인이 검색하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도 정확하게 해석이 내가 매끄럽지 않게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표시를 해가지고 수업 시간이든 이제 클리닉 시간이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이거에 대한 도움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하위권 친구들, 그러니까 55점 아래로 하위권은 좀 하위권이 55점 이하로 하시고. 저는 이제 사랑을 많이 줘야 되는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그래. 네. 사랑 많이 줘. 좋은 표현이네요. 좋은 표현이에요. 네. 네. 그 친구들은 이제 먼저는 좀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 텍스트를 보기 이전에 해석지를 먼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석지에 있는 한글 내용을 보면서 국어적으로 좀 먼저 이해를 하는 바탕으로 문장을 보게 되면 이 말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됐구나. 이게 어느 정도 내용을 아는 채 보기 때문에 습득은 좀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영어 텍스트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거나 좀 보자마자 이게 너무 보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면 먼저 한글 텍스트를 보고서 그거를 이해한 바탕으로 영어 공부, 특히 이제 어휘 위주의 공부가 되겠죠. 그것부터 탄탄하게 먼저 잡아가면서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해석의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이번 중간고사 끝난 가운데서 점수대가 이제 55점 이하다 또는 뭐 60점도 상관이 없겠는데 해석에 대한 디테일을 원한다면 문장의 형식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어 실력도 늘어가면서 덧붙여서 이제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도 좀 더 쌓여가는 그런 공부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네. 지금 결국 85점 이상의 학생들 네. 우리가 사랑을 주지 않아도 되는 애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어쨌든 85점 이상의 학생들과 네. 55점과 85점 사이 55점 이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럼 85점 이상의 학생들은 그래도 영어를 또 기본적으로 하니까 네. 어법을 좀 더 분석적으로 공부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 저는 그냥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너네가 부분적으로 암기를 하면서 네. 대신에 생각을 하면서 영작을 하는 좀 연습을 해라.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네.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법도 물론 어렵고 서술형도 어렵지만 이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해석적인 실수를 한다. 네. 근데 이 해석적인 실수를 할 때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 네. 즉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자체를 와서 질문을 하고 네. 단어만 뭐 떨렁 물어보고 끝내지 말아라. 네, 단어 네. 니네가 찾아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되 전체적인 형태를 좀 봐달라. 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55점 이하 이 학생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본다면 뭐 다 필요 없다. 일단 영어가 언어임을 먼저 인지해라. 그렇죠.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먼저 말씀하셨단 말이야. 네. 그래서 해설지를 먼저 보고서
지금 이 문장 자체에 있는 것들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영어로 표현이 되면 이런 거다. 네네.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를 어휘를 얘기를 할게요. 아직 안 네네, 끝났어요. 네. 그리고 형식에 대해서. 네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형식은 5형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근데 이 55점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명사나 형용사 이 자체가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 아닌가요? 물론 예 그것도 이제 맞는 말씀이고 그런 거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수능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내신 공부하면서 어차피 저희가 보통 이제 지문 분석할 때 그렇게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바탕으로 본인도 스스로 학습이 되고 이거에 익숙해져야지 나중에 어려운 텍스트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냥 끼워 맞추기식의 해석이 아니라 좀 정확하게 어떻게라도 좀 더 주어는 보통 영어에서 주어는 이제 글감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대강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뭐에 대해 설명하는지 정도는 구조적으로 볼 수 있어야 그래도 영어 독해를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법적인 지식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수학은 어떻게 해? 수학 같은 경우도 일단 80점 이상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라는 건 아마 한 두세 문항 정도를 틀렸었다는 뜻일 텐데 그 두 부류로 좀 나누면 내가 그 80점 점수까지 받고 나서 남은 문제를 풀 시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두 개로 좀 나눠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80점까지 내가 점수를 도달했고 남은 시간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던 친구들이라면 이제 조금 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모의고사 위주의 고난도 문항들에 대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80점 그 세 문제를 제외한 두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푸는데 시간 소요가 다 끝나서 뒷문제를 아예 보지를 못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80점대 초반의 점수를 받았던 친구들이라면 그 친구들은 일단 그 교과서와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80점 정도의 점수를 받으려면 빈출 유형들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일단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다지고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80점 이상의 친구들은. 그 다음에 50점에서 80점 사이의 친구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학교에서 사용하는 부교재에 대한 꼼꼼한 소화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의 점수대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아예 개념을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교재를 봤지만 그러니까 본인은 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교재에 대한 꼼꼼한 정리가 일단 먼저 돼야 일단 80점 정도의 점수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50점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아마 개념이 많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들은 저는 선생님의 도움과 아까 희삼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클리닉 시간을 좀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 최대한 부모님들께서도 학원에 자주 보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친구들은 분명히 수업 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갈증이 다 채워지지 않을 거거든요.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 말고 본인이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음에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고 수업 시간에 개념을 들었지만 그 개념이 다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좀 수업 시간 전에 아이들을 좀 일찍 부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일찍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클리닉 시간에 좀 해결을 하고 그러면서 좀 자주 학원에 나오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을 왜냐하면 분명히 스스로 하기 힘든 친구들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도움을 받으려면 학원에 오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서 교과서 위주의 부교재보다도 교과서 위주의 문제들을 좀 먼저 쉬운 것부터 본인이 좀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하는 게 이 친구들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교과서 위주의 쉬운 문제들로부터 부교재 역시 모든 문제들이 다 어렵진 않고 모든 문제들이 다 쉽진 않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들이 걸러줄 테니까 조금 부교재에서 뭐 소단원, 쪽지시험, 중단원 이런 문제들은 그나마 조금 수능 기출 문제들보다는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이니까 그런 문제들부터 천천히 정리하는 게 요 50점 밑에 있는 친구들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수학 과목에 대한 내용은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결국에는 이번 분석 내용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수학 선생님에 대해서 항상 피드백을 자신 있게 하는 이유는 저도 과목이 수학이에요. 많이 알아듣고 있어 지금. 영어 공부 너무 힘드네요. 저도 다시 생각해야겠어요. 근데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학교의 특징, 그러니까 어느 특정 학교에 대한 특징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가 네, 네. 교과서와 부교재. 근데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높다 낮다는 결국에는 플러스 알파의 문항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니까. 네, 네. 현재 이번 중간고사 때 80점 초반 정도의 점수대를 받은 친구들은 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90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은 지금의 패턴을 유지해도 좋다. 네. 지금의 패턴을 유지해도 좋고 80점 이상의 학생들은 일단은 부교재와 교과서를 빨리 정리하고 네. 좀 약간 랜덤한 문제들에 대해서 경험치를 좀 쌓아 올려라.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리고 50에서 80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교재를 풀긴 풀되 니네가 똑바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근데 본인의 완성도가 분명히 떨어질 본인의 것 같아요.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네. 조금 더 꼼꼼하게 부교재에 있는 문항들을 풀고 틀린 문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드백해라. 네. 50에서 80점대 학생들은 부교재를 좀 꼼꼼하게 봐라. 네, 더 궁금해요. 뭐 이런 거고. 그럼 50점 이하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친구들은 뭐 부교재까지도 가면 안 돼.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이고 스스로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나에게 도움을 줘라. 네, 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도와줄 것이다. 네, 네. 네, 그렇군요.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바빠 막 이러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 그래요. 늦게라도 연락을 할 거니까. 그래서 스스로 하기 너무 벅차면 네, 내 손을 잡아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또 이제 이것도 되게 궁금한데 이제 일선에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시다 보면은 유난히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제가 좀 잠깐 대화를 하나 보면은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좀 슬픈 게 머리가 실제로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단지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 그리고 약간 조금 그 과목에 대해서만큼 좀 게으르다.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짤막하게 박기상 팀장님께서 네.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의 특징,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 좀 바꿔달라는 거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단어 암기에 대한 그 자체가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어다 보니까 새로운 문자와 또 새로운 그 의미를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렇게 암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새 아이들의 이 문화를 보면 네. 보통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나 영상물로 어떤 컨텐츠를 접하는 세대인데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이제 텍스트, 그러니까 글을 보고서 그거를 읽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국어도 어려운데 이걸 또 영어로 또 내가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학습하는 것이 싫고 굳이 이걸 내가 왜 공부해야 될까지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라도 조금 이렇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다시 교육의 현장으로 와서는 단어 외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스스로 좀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학원에서 어차피 단어 테스트나 그리고 좀 반강제적이긴 하지만 이런 재시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좀 착하게 먹고 선생님이 지시하는 대로, 선생님이 유도하는 대로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숙제를 내줬을 때 좀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만 풀고 자기가 풀었는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채점을 해보고, 그리고 먼저는 그 뒤에 있는 해설지를 보면서 한번 먼저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었을 때는 이게 그거에 대한 학습 효과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선생님한테 그 즉시,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는 좀 비교해서 그렇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밤에도 이제 톡으로 사진으로 보내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선생님이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 영어과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연락하면은 다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좀 질문도 좀 많이 하고 어떻게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같이 얘기해서 서로 도와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선생님인 우리 송 팀장님. 네. 또 이 학원에서 보면 우리 송송 브라더스라 그래서 둘이 연인 사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닌 거죠? 네. 네,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송민섭 팀장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씩이나요? 네. 네, 말씀하세요. 근데 뭐 길지 않을 것 같긴 네, 한데 네, 네. 일단
좀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게 저는 스터디 카페를 좋아하는 친구들 치고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음.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는 극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를 저는 조금 아이들이 좀 지향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고3은 본인이 발등에 불똥 떨어진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고3 친구들은 본인 스스로 이제 스터디 카페에 가서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하고 있구나 좀 확인을 해보면,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뭐 숙제를 해오고 뭐 이렇게 소화력이 높다라는 게 고3 친구들은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아 정말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를 하는구나가 느껴지는데, 고1, 2 친구들은 아직 그렇기에는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생활 패턴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그럴 거면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시키도록 어머니들께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직 하나요? 이제 질문하러 올 때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풀다가 몰라서 나한테 질문을 했니? 라고 물어보면 보통 조금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르겠어요 해서 올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러면 정말로 진짜 접근조차 못해서 오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과정을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더 질문하러 오기 전에 본인이 풀이하는 과정 중에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 조금은 더 생각을 해서 질문하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네. 이게 스카라는 특정 어떤 기관을 언급하긴 했지만, 보통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본인들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한 명분을 만든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자율성이 강조되어 있기에는 덜 성숙해 있으니까 약간의 강제성을 띠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질문은 저도 이제 공감하는 게 예전에 저한테 그런 걸 질문한 애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문제 좀 읽어주세요. 나 그래서 그 문제가 저 영어로 된 건 줄 알았어. 근데 말이 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즘에 수학은 뭐 예를 들어서 사고력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이제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연습들이 너무 안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일단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서 질문을 하자.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국어는 어떤가요? 일단은 국어는 제일 큰 게 국영수로 봤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만만하게 보고 방심하는 경우가 제일 크다. 그런 학생들이 우리나라 말이니까. 성적이 잘 나와요. 그렇죠. 아까 영어에서도 한국어는 이렇지만 외국어라고 거리가 된다. 그리고 무시했어. 수학에서는 얘네들이 이해가 안 된다.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학생들이 문제 이해를 못한다. 하지만 정작 그래놓고선 국어에서는 되네? 읽히네? 하고 만만하게 보다가 오히려 계속 떨어지는 경향들이 그러니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 중에 이제 갖고 있는 특징 중에서는 교만해하지 말아라. 만만하게 보지 마라. 만만하게 보지 말고 조금 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만만하게 보지 말고 일단 국어는 학습량이 담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그 학습량도 영어랑 마찬가지로 이건 언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말이랑은 다른 언어예요. 문학이랑 문법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언어라서 흐름이 끊기면 안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 학생들 중에 성적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학생들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어떤 부분이죠? 이제 숙제를 다 안 해온다던가 혹은 숙제를 내렸을 때 제가 매일혁명이라고 해서 만약에 문제를 40문제를 내준다 그러면은 하루에 7, 8문제씩 일주일 내내 꾸준히 봐라. 30분씩이라도 봐라. 왜냐면은 하루 보고 이틀을 안 보고 다시 보면은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어 인식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지문 한두 개라도 매일 보라고 연습을 시키는 건데 그 부분이 없이 흐름 없이 그냥 한 번에 하다 보면 물론 숙제는 하겠죠. 근데 그 부분을 자기가 머릿속에 저장하고 적용시키는 데는 또 시간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아니. 내가 엄청 쪼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국어 공부는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제일 우려되는 학생들이
이제 점수에 연연하다 보니까 혹은 점수가 잘 나와서 이번 제가 좀 국어는 제가 좀 해볼게요. 이 친구들도 국어를 만만하게 보는 거죠. 결국 이렇게 흐름이 끊기면은 나중에 그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나중에 파도로 올 수가 있다. 특히 내신 기간에는 국토대장정이라 그래서 국어 토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상한 이름을 많이 붙이죠. 네. 그런데 그걸 100% 수행하는 학생들도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고 예. 그리고 그거를 아예 따라오지 못한 학생들은 점수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답한 부분인데 조금만 더 으쌰으쌰해서 예, 국어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노력하자. 그러니까 국어 자체를 너무 완만하게 보지 말고 그거에 따른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좀 꾸준히 학습해라.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꾸준한 학습은 이 국영수에 사실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머니들 또는 학생들 내가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린다. 우리 애가 좀 저런 것 같다. 그럼 일단 이 부분을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을 조금씩 수정을 하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좋은 결과로 점점 아이가 성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의 특징은 좀 더 짧게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국어 선생님부터.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이에요. 네, 독서가 꾸준하게 갖춰져 있는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국어니까 독서의 양이 좀 늘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신 기간에야 내신을 해야 되지만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방학 동안에 읽기 싫더라도 좀 독서를 좀 약간 취미로 가져보는 건 어떠냐? 그럼 국어를 좀 더 잘할 수 있다,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네, 취미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방학 때 한 권 정도, 한두 권 정도는 읽자라고 끼고 있는 게 예, 그만큼 노력이라도 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영어 선생님, 우리 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일단 국어를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은 요게 좀 다르더라. 저는 제 생각이지만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애들이 예, 그런 애들이 좀 더 점수가 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뭔가 자기가 뭔가 필요한 게 있거나 네. 어떤 모르는 게 있을 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학습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느 때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언제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빠르고 잘 확인하는 친구들. 네, 그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저는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하는 네. 친구들. 네,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 과목에 대한 당당함. 그렇죠. 왜냐면 수학도 보면은 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 질문을 진짜 안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너 이거 몰랐는데 왜 질문 안 했어? 라고 얘기하면 저만 빼고 다 알잖아요. 이런 약간 좀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 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남들한테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 너도 모르고 다 모른다고 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본인만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위축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럼 내가 모르는 건 남들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과목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과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고. 그럼 수학 우리 송민수 팀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수학은 숙제를 꼼꼼히 잘 해오는 친구들이 성적을 잘 받는다는 네. 또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군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실하다. 네, 성실하다. 성실하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지금 저희가 이게 말하는 사실 이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의 특징은 우리가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의 특징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 이미.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바꾸는 것 이게 좀 힘든 게 아닌가. 근데 우리도 역시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아이 자체만으로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 학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건데 어머니들도 좀 도와주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쉽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을까. 네. 근데 저희 원장님이 보면은 항상 학생들이며 어머니들이며 이렇게 항상 학부모님들께 하는 말을 제가 사실 이렇게 어깨너머로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희일비하지 마라. 성적이 한번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다 잘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중1 학생의 학부모로서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고등학교에 처음 올라와서 본인이 본 점수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모습에서 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일단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걸 올리는 방향으로 작전을 설정을 하셔야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자꾸 중학교 때와 연결을 시켜서 이제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게 아이도 힘들고 이게 어머니들도 힘들고 그 아이들이 자꾸 쫓기듯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지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일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 저희 원장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길게 보세요 막 이러시는데 그렇게 어차피 입시 3년이에요. 지금 현재 2학년의 아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이제 수능까지는 이제 아직 2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거리 달리기의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저는 되게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환경의 변화보다는 약간 본인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마인드로서 학업에 임하는 게 학생들 자체로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이 이제 아이들도 그리고 저희 학원도 제도약의 하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 방송을 통해서 어머니들도 약간 좀 성찰의 아이들도 성찰의 시간을 갖고 어머니들도 조금 우리 아이들을 믿고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좀 아이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은 정말 도움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 어머니들 2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